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슬로바키아와 벨라루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51위의 슬로바키아입니다. 최근 A매치 페이스가 썩 좋지 못합니다. 앞선 아제르바이잔과의 홈경기에서도 1대2 충격패를 당했고 6월 EUNL 4경기에서도 2패를 당한 상황입니다. 선수 면면에서는 벨라루스와 비할 바가 아니지만 조직력 자체에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로닥, 슈크리니아르, 로버트카, 베네스, 보제니코와 같이 유럽 주요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즐비하나 다만 신임 칼조나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색채가 입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핵심 2선, 바이스와 핵심 중원 두다도 이번 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승리까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결정자는요, 두다, 루스낙, 수슬로프, 그레구시, 코셀니크, 바이스, 스트렐렉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96위의 벨라루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앞선 6월 EUNL 4경기에서 2무 2패를 기록했으며 직전 카자흐스탄과의 경기에서도 졸전 끝에 1대2로 패했습니다. 특히 득점력에 대한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극단적인 5백 전술로 인해 좀처럼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앞선 5차례의 A매치의 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력 일선 보고 몰스키는 186cm의 장신으로 역습에 강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앞선 홈 맞대결에서도 단 한 개의 유슈팅밖에 기록하지 못하며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주력 일선 콘체보이도 부상으로 인해 이번 소집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이번 일정에서도 승리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다. 결정자는요, 팔리체비치, 볼코프, 베구노프, 셀라바, 비코프, 콘체보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언급하겠지만 슬로바키아는 직전 경기에서 신임 칼조나 감독의 데뷔전을 패배로 장식하며 분위기가 처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로버트카, 슈크르니에로 같이 유럽 주요 리그에서 핵심 전략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스쿼드에 비할 수준은 아니고요.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겠고 다만 언급했듯이 신임 감독은 이제 막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조직력이 100%가 아닌 상태이죠. 저득점 페이스의 2.5 언더 가능성도 높겠습니다. 다음은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128위의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유럽에서도 약체로 분류되는 전력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만 직전 슬로바키아와의 2대1 승리를 포함해 2연승을 달리는 중인데 최근 경쟁력이 나름 올라왔습니다.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준 채 내려선 후 역습을 나서는 타입이고요. 특히 스위스 리그에서 나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다다쇼프와 네덜란드 무대에서 뛰고 있는 쾌취의 비겐 스몰 조합을 살려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역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버원 골키퍼 마하마 델라예프는 직전 경기에서 5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최후방을 단단히 지키고 있죠. 이번 일정에서도 마냥 쉽게 무너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결정자는요, 메드베데프, 살랄리, 칼릴자데, 가라예프, 나자로프, 알레스카로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114위의 카자흐스탄입니다. 최근 A매치 흐름이 매우 좋은 편인데 직전 벨라루스전 2대1 승리와 함께 최근 8번의 A매치에서 6승 2무를 기록 중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에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으나 2022년 들어 치른 6번의 A매치에서 4승 2무를 기록하며 나름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강력한 5백을 바탕으로 선수비 후 역습을 지향하는 전력입니다. 앞선 홈 맞대결에서도 점유율과 슈팅 횟수에서는 밀렸으나 효율적인 공격 패턴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핵심 1선 아인베토프의 단기 페이스가 좋으며 핵심 2선 자인 누트디노프가 직전 경기에서 이번 대표팀 복귀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직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주장 타기 베르겐이 이번 일정에서 징계로 나서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원정 변수까지 더한다면 무패 행진이 꺾일 것 같진 않아 보이지만 연승 행진은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정자는요, 숀코, 수윤 바예프, 타기 베르겐, 바실리예프, 자크 실리코프, 3호로 도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양팀 모두 A매치 기세가 좋은 편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최후방의 단단한 골키퍼를 뒷받침으로 나름 짜임새 있는 공격과 함께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죠. 카자흐스탄 역시 내려 선후 역습을 노리는 타입으로 단단한 3백과 빠른 전개의 공격이 돋보입니다. 양쪽의 전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고 이번 일정에서도 패배의 가능성이 없겠으며 무승부가 적당한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의 이유로 저득점의 페이스 2.5 언더 확률이 높겠습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와 크로아티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33위의 오스트리아입니다. 최근 A매치 흐름은 썩 좋지 않습니다. 직전 프랑스와의 0대2 패배와 함께 4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부터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랑닉 감독의 색채가 아직도 입혀지지 않은 모습인데, 특히 직전 경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주력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했으나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원정 경기라고 하지만 현 세리에 A 득점 1위 아르나우토비치를 보유했음에도 심각한 수준의 공격 짜임새를 보였죠. 랑닉 감독 특유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개 공격이 전혀 나오지 못하는 중인데, 여기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장신 1선, 칼라지치, 멀티자원 라이머와 같은 주력 전력들도 부상으로 인해 이번 일정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승리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다. 결정자는요, 라이머, 칼라지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16위의 크로아티아입니다. 반면 크로아티아의 최근 A매치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직전 덴마크와의 경기에서 2대1 신승을 거뒀으며 해당 승리를 포함해 3연승을 달리는 중이죠. 앞선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조 1위로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역시 이들의 강력함은 중원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중이죠. 모드리치, 코바치치, 브로조비치로 이어지는 중원 라인은 유럽 탑급 수준의 경쟁력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스리톱의 공격 짜임새가 다소 아쉬웠으나 마제르, 소사와 같은 어린 전력들이 좋은 집중력을 선보이며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크라마리치, 리바야, 페트코비치가 소속팀에서 폼이 좋은 상태이고요. 흐름이 좋지 못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충분히 득점과 승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결정자는요, 칼레타카, 브레칼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크로아티아가 원정 경기라는 점과 핵심 중원들의 체력이 100%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득점까진 어려울 전망입니다. 2.5 언더 선택지 접근을 권장합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아직까지 랑닉 감독의 색채가 입혀지지 않은 모습으로 좀처럼 A매치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 짜임새가 부족한 편이고요. 반면 크로아티아는 중원에서의 훌륭한 경쟁력을 앞세워 A매치 3연승을 달리는 중입니다. 발롱도르 수상자 모드리치의 클래스가 여전합니다. 이번 일정도 크로아티아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와 프랑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15위의 덴마크입니다. 북유럽의 전통 강자이지만 최근 A매치 3경기에서 2패를 당할 만큼 흐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앞선 6월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따내긴 했으나 당시 프랑스의 팀 컨디션과 동기부여가 온전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특히 전체적인 선수단 경쟁력이 매우 약화된 모습인데, 넘버원 골키퍼 슈마이켈은 35세로 급격한 에이징 커브를 겪고 있으며 키에르, 바스, 브레이스웨이트와 같은 전력들도 모두 30대로 전성기의 기량에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세대 교체의 1번 주자로 꼽혔던 올센, 담스고르도 성장이 지체되는 상태입니다. 포지션별로 구멍이 있는 상태로 지난 6월 맞대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정자는요, 베스테고르, 뇌르고르, 폴센, 코넬리우스, 윈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4위의 프랑스입니다. 앞선 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따내며 이번 EUNL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EUNL 경기와 비교해보면 동기부여와 팀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올라온 모습입니다. 소속팀과 대표팀에서도 최근 잡음이 이어졌던 핵심 1선, 음바페는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상대 밀집 수비를 부시는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과 결정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여기에 베테랑 1선, 지루도 나이를 먹을수록 노련함이 생기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란, 추아메니로 이어지는 코어 조직도 매우 뛰어난 편인데, 부상으로 인한 이탈자가 꽤나 많지만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는 선수들로 인해 큰 타격은 아닙니다. 이번 일정도 승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결정자는요, 포그바, 캉테, 벤제마, 리카, 킴펜베, 디뉴, 요리스, 카마라, 라비오, 코망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술하겠지만 덴마크는 최근 주요 전력들의 급격한 노쇠화로 인해 팀 경쟁력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직전 경기도 무기력하게 패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지난 6월 A매치들과 비교해 확실히 경기력이 좋아진 상태이죠. 특히 음바페, 지루로 이어지는 투톱의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이번 일정도 프랑스의 승리가 예상되고요. 또한 프랑스는 은근쿠, 덴벨레와 같은 서브 자원들의 능력치도 뛰어납니다. 다득점 페이스의 2.5오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